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9일 돌마케팅 잡설입니다. 사실 돌마케팅 메인이 이상한 소리가 많아서 잡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자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나라가 개판이라 나쁜 놈들한텐 나쁜 놈이라 그러면 잡혀가거든요. 근데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 한국은 진짜 최고의 나라입니다. 나쁜 놈들 지키는 거는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 태어난 거예요. 나쁜 놈으로 태어났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세상 천지 이런 데가 없거든. 시작부터 멘트들이 좀 강하죠? 네, 노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세게 해야 보거든. 지금 돌마케팅 이거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두 자릿수를 안 넘어요.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영업은 안 뛰려고 했는데 돌마케팅 영상이 한 10개 정도 되면 그때부터 영업도 해야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돌마케팅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돌마케팅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보고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낼 만한 제품이 아닌 거죠.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차라리 게임하는 걸 녹화해서 올리는 게 훨씬 낫지. 인터넷 사용자들의 경향을 조사한 걸 보면요. 재미가 기본이고 필수예요. 유머 보고, 연예인 보고, 게임하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콘텐츠가 뭐가 됐든 재미를 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케팅에다가 꿀잼을 바를까? 사실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도 나름대로 재미를 바른다고 바른 건데 조회수로 봐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돌마케팅 일으켜 세울 거예요. 마케팅 한다는 놈이 그걸 못하면 나가 죽어야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돌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돌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저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포기 안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고요? 안 알려줌. 아직은. 돌마케팅 잡설. 오늘은 역사를 좀 볼 겁니다. 요즘 아주 역사 문제가 어마무지하죠? 저는 그 역사 말고 경영학의 역사를 볼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는 안 볼 거예요. 대충 보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헛소리 할 겁니다. 왜냐고요? 첩소리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경영학의 역사.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껌입니다. 겁나 쉬워요. 제일 먼저 1세대. 경영학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죠. 이때의 경영학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냅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건 효율성이죠. 투입분의 산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싸게 만들어내느냐가 경영학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잘 운영되려면 싸게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까 1세대 때는 품질은 품질대로 개박살 나고 직원은 직원대로 개박살이 났어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그냥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
만도 못한 소모품으로 취급했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 그런데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이상하게 생산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공장에서 일하는 저거 이제 보니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정말 병신 같죠? 이 병신 같은 동시에 천재적인 발견으로 나온 게 2세대 경영이에요. 생산성에 올인하는 건 1세대랑 똑같은데 직원을 인간으로 본다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24시간 뺑뺑이를 돌리는데 왜 생산성이 낮았을까? 사람을 그딴 식으로 돌리니까 생산성이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2세대 경영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연구, 정확히는 인간의 욕구와 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직원,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였죠. 노동조합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직원들이 협동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이 2세대 경영학을 끌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2세대 경영학이 크게 발전하는 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전쟁이 난 거죠. 이게 촉매가 돼서 경영학의 가장 큰 발전을 이룩했다 할 수 있는 3세대 경영학이 나옵니다. 계략적 경영, 과학적 경영이라 불리는 게 생겨났어요. 전쟁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경영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진보가 일어나요. 진보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때 발전한 경영학의 목적은 보다 수학적이고 통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자재관리, 공정관리, 손익분석, 네트워크 모델 이런 게 3세대 경영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쟁 중에 원활한 군수품 생산과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경제 대호황을 맞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쥔 연합군, 그 중에서도 미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대호황을 맞아요. 경제가 대호황을 이루다 보니까 소비와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였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이 만들어낸 게 바로 4세대 경영이에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고 그거에 더해서 외부 환경과도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이게 4세대 경영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을 자주 써요. 급변하는 상황에 발맞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4세대 경영이 뜻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기업 내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외부 환경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적응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사실상 오늘날의 기업 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경쟁이 거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더 심해져. 그렇다 보니까 나온 게 5세대 경영입니다. 품질 경영, 고객 만족 경영, 지식 경영, 사회적 경영, 뭐 여러 가지. 경쟁이 멈출 생각을 안 하니까 품질을 더 좋게 하고 소비자를 더 만족시키고 경영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경영입니다. 201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경영학이죠. 5세대. 뭐 어떤 데서는 6세대, 7세대를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상 경영학은 5세대에서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5세대를 넘어설 만한 큰 발전은 아직 없어요. 뭐 창조경제, 창의경제,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상 5세대 경영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럴싸한 수식어 붙여봤자 5세대 손바닥 아니에요. 그런데 이 5세대가
연식을 따지자면 거진 1990년대 출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거는 경영학이라는 게 이제 한계에 왔구나 싶어요. 이상의 뭔가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5세대도 버겁습니다. 자, 이제부터 잡설답게 잡설합니다. 한국은 5세대 경영학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경영이 5세대예요? 얘들이 품질 경영, 고객 만족, 지식 경영, 사회적 경영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고객 만족이 아니라 지들 만족하고 있고 지식 경영의 핵심인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고 사회적 책임은 개뿔 사회를 엿먹이고 있어요. 야, 이건 말이 좀 강하다. 진짜 고소당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제가 보는 한국의 경영은 1세대 경영입니다. 2세대도 아니에요. 1세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 자료도 한국이 1세대 경영이라는 걸 보여줘요. 한국 사람은요, 정말 성실합니다. 단 자의적으로 성실한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성실해요. 한국인들의 평균 노동시간 엄마무지하죠? 그런데 생산성은 어때요? 더럽게 낮습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더럽게 낮아요. 그래서 뭐 경영자연합, 사용자연합 이런 명찰 달고 있는 더러운 새끼들은 한국 사람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1세대 경영 시절에 사장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뺑이 돌리면서 생산성 낮다고 직원들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 경영은요, 1910년대에 나온 경영학이에요. 1910년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나왔던 경영학이라고요. 그 100년 전에 나왔던 경영학이 2015년 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 골 때리는 건 뭔 줄 아세요? 100년 전에 뭐 어디 기업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직원들 탓하고 깽판 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한국 경영자연합, 사용자연합 이런 새끼들은 뭐예요? 경영학 대학,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은 새끼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애들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이런 새끼들이 1세대 경영학을 짓거린다? 이건 뭡니까? 천하의 악독한 새끼들이라는 거죠. 노동시간 최고점 찍는 사람들을 보고 생산성이 낮으니까 일을 더 시켜야 된다. 그게 개소리라는 건 저보다도 그 새끼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거는 진짜 악마 같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악마 같은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악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악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어디 외국의 좋은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딴 사람이니까 맞는 말이겠거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연히 경영학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이 나라는 1세대 경영인 것도 모자라서 경영자, 교수라는 새끼들이 그 1세대 경영을 해야 된다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새끼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못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 집, 회사 집. 그나마 그런 식이면 다행이에요. 야근하고 잔업한다고 회사 월화수목 금금금 이딴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기계도 그딴 식으로 돌리면 고장나고 뻗습니다. 한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동자들이 지쳐 있어요. 왜 일을 많이 해요? 2명, 3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들이 인건비 줄인다고 2명, 3명이 할 일을 1명한테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도 만들라 치면 어때요? 빨갱이 소리 듣고 회사에서 쫓겨나잖아. 노조 가입률이 10% 안팎인 나라인데 그나마도 가입을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는다고요.
하여튼 이놈의 빨갱이는 아주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뭐만 하면 다 빨갱이래. 노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박살났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결코 2세대 경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 경영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영학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간 데에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던 경영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부르짖었던 노동자들의 단합된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일단 경영자라는 새끼들은 1세대 경영으로 굳히기 중이고 노조 가입률은 10% 안팎에서 놀아요. 그나마도 정부가 복수노조 통과시켜버려서 어용노조가 진짜 노조를 줘 패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데 한다는 말이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해야 경제성장을 한대. 노조 때문에 경제성장을 못한대. 한국은요, 원래부터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이 많았고, 원래부터 갑의 횡포로 해고가 쉬웠고, 원래부터 노조는 규모도 작고 쪽도 못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노조를 더 박살내야 된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한국 경제성장이 안 된다고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여러분, 한국은 최근에도 엄청나게 경제성장 해왔어요. 대기업들 돈 버는 거 보면 세계 경제 불황이라는데도 매년 수익 신기록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진짜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거지가 돼가요. 한국은 거지가 되는데 그 한국에서 장사하는 대기업들은 수익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이건 뭐예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성장의 효과를 한국이 누리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난 낙수 효과가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다 받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까? 한국은 왜 계속 거지일까? 간단합니다. 경제 성장의 효과를 악마 새끼들이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이 먹겠다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해고 더 쉽게 하고 노조 박살 내겠다는 겁니다. 세상 천지 이런 악독한 새끼들이 없어요. 악명이 자자한 멕시코 카르텔, 이탈리아 마피아, 걔들도 지들 나라는 아낍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악마 새끼들은 지들 나라와 국민의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안달을 해요. 아니, 그 정도 처먹었으면 됐지. 주구장창 그놈의 낙수효까지 거리면서 국가 경제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기업 순이익이 신기록을 달성하고 사내 유보금이 역대 최대치를 찍어도 그래도 힘들고 배고프다면서 비정규직 늘리고 해고 쉽게 하고 노조 박살 내겠대요. 요즘 박근혜 정부에서 애국심 선전 활동 엄청 활발하게 하는데요. 그 애국심 선전의 타깃은 국민들이 아니라 기업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좀 애국심을 가지고 지들이 독식하는 경제성장 효과를 한국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진짜 헬조선 죽창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3세대 경영학은 경영을 하는데 사용되는 실무적인 수단들이 3세대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빙삼이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대기업이라는 새끼들이 죄다 분식회계에서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다들 통났죠? IMF를 뭐 국민들이 과소비를 해서 그렇다, 저축을 하면서 그렇다, 개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 IMF 그거 터뜨린 제일 큰 원인은 더러운 짓거리 한 기업들이에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으로 돈놀이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대기업들 금융감사 제대로 하고 사립학원들 장부 털잖아요.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해외 은닉 재산이 세계 3위예요.
그 많은 돈들이 과연 어떻게 해외로 나가서 어떻게 은닉하고 있을까? 나라 경제 어렵다고 곡소리는 끊이질 않는데 돈 없고 직장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외 은닉 재산이 세계 3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더러운 짓거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한국에서 명줄 이어가고 있는 3세대 경영학조차도 아주 더럽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4세대랑 5세대. 얘들이 사용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경쟁입니다. 시장 경쟁이 있어야 4세대, 5세대 경영학이 필요하고 또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한국은 경쟁이 없어요. 한국은 경제 독재국입니다. 한국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경제가 독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북한 김대지처럼 박정희 전두환처럼 독재이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이 사업 확장으로 모든 걸 장악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는 사실상 북한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산업에서 골목 상권까지 죄다 묶여 있다고요. 대기업은 나의 원수, 대기업 불매운동을 합시다. 불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국에서는 대기업 불매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의식주는 기본이고 동네 마트에서부터 분식집까지 죄다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시간 나시면 대기업들 계열사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이 2, 30개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뭐 지들의 핵심 역량, 주된 산업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돈 되는 곳에는 죄다 신규 출자로 계열사 만들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죽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면 모를까 한국에 살면서 대기업 불매운동을 한다?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대기업들끼리라도 경쟁을 하면 될 텐데 한국은 그것도 아니에요. 대기업들끼리는 이미 다 한 가족입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걔들은 서로 친척이고 사돈이에요. 걔들한테 경쟁을 하라는 거는 친척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경쟁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걔들끼리 이권 다툼을 한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막판에 가면 서로 화해하고 웃으면서 형님 동생합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건 그 싸움에 지는 쪽은 시장 철수를 하거나 혹은 그 기업이 깡통을 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좀 싸우는 것 같더니 막판에 가서는 서로 나눠 먹기 해요. 아주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게 무슨 경쟁입니까? 심지어 과거에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경쟁할 생각조차 안 해요. 경쟁해봐야 결국 지들 가족 손해라는 거거든.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담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만한 경제 규모에 해외 은닉 재산이 세계 3위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기업 간의 경쟁이 없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노벨 가족상 같은 거 받아야 돼요.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랬는데 한국 대기업들은 가족의 힘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5세대 경영에 좀 덧붙이자면 5세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외 선진국이라 하는 곳들의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업들이 착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걔들도 한국 기업이랑 똑같습니다. 걔들의 목적은 이익 추구예요.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예요. 이거는 한국이든 외국이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외국 기업들은 지들 돈 써가면서 사회 공헌을 하고 복지를 하는 걸까요? 그걸 안 하면 이익 추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회적 역할을 안 하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안 사고 그 기업 가게에다가 불을 싸질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저 기업이 분명히 돈을 어마무지하게 벌어들이는데 사회공헌이나 사회복지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기업을 제껴버립니다. 법만큼의 투자를 해라. 벌어들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라. 이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하기 싫어도 사회적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장사를 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라고 그거 하고 싶겠어요? 지들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무서워졌으면 해서 그런 겁니다. 외국 소비자들처럼 기업 한두 개쯤은 그냥 제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국 기업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지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개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려요. 제가 보는 한국 소비자들은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너무 바보 같아. 어떻게 맨날 당하고만 살아. 이러니까 호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 있죠? 걔들 하는 짓 한번 잘 보세요. 지들 나라에서는 고객 만족 경영하고 사회적 경영하는 애들이 한국 들어와서는 개난장을 깝니다. 걔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되니까.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도 가만 보면 걔들 중에 해외 시장 진출한 애들 있죠. 걔들 해외 시장에서는 고객 만족 사회적 경영 끝내주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난장을 까던 애들이 해외 나가서는 겁나 잘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소비자에 맞춰서. 똑똑하고 무서운 소비자한테는 설설 기고 호구 같은 소비자한테는 난장 까는 겁니다. 기업은 원래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걔들 목적은 이익 추구라고.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에는 선악이 없어요. 착하고 나쁜 게 없습니다. 오직 이익 추구만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무서워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매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뒤지기 직전까지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불매운동 한다 그러는 걸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한 달은커녕 일주일을 못 넘기더만. 그럴 거면 그냥 불매운동 하지 말고 그냥 그 기업 건물 찾아가서 건물 벽에 침이라도 뱉는 게 나아요. 불매운동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째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근데 그거는 한국 소비자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봤어요. 내가 봤어. 불매운동 한다 그러면 일단 한국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핵심 인물들 찾아내서 고소하는 겁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 뭐 그딴 걸로. 그러면 또 한국 법은 기가 막히게 처벌을 해요. 법도 접대를 하도 많이 받아서 마탱이가 갔지. 판검사가 옷 벗고 가는 데가 기업 법무팀인데 뭐. 그러면 불매운동은 한순간에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혹시나 나도 고소당하고 처벌받을까봐 무서운 거지. 저도 지금 엄청 무섭습니다. 돌마케팅 조회수가 안 나와서 자체 검열 없애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나 좀 위험한 것 같아. 야, 고소당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판촉을 써서 불매운동을 박살낼 수 있어요. 할인,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한국 소비자들, 그중 태반이 가난하죠. 저는 서민이라는 말은 기분 나빠서 안 씁니다. 그거 서민, 그거 왠지 천민, 평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저는 그게 신문제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말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난하다고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덜 쪽팔려요. 가난한 한국 소비자.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나 원 플러스 원 같은 판촉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불매운동을 하다가도 금전적인 이득이 보이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최근에 그 우유 장사하는 애들 있죠? 걔들 갑의 횡포.
걔들이 불매운동 박살낸 게 바로 판촉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촉 돌려버리니까 불매운동 그거 깔끔하게 털었어요. 그래서 내수시장이 빈사 상태여도 그 새끼들이 노동자들, 소비자들 주머니에 돈 넣어주길 꺼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안에 3원 적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내수시장 활성화는 간단해요. 소비자들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자연히 소비는 늘고 내수시장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걸 왜 안 한다? 소비자들이 가난해야 지들이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우유 장사하는 애들이 판촉 돌렸을 때 소비자들한테 혜택 준 게 얼마인 것 같아요? 할인해주고 1+1 해준 거. 그거 많아야 1,000원, 1,500원이에요. 1,000원, 1,500원에 불매운동을 박살낸 거라고요. 가난한 소비자는 1,000원, 1,500원이면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업을 상대로 한 가장 위협적인 행동인 불매운동조차도 1,000원, 1,500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 나왔는데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액수죠. 한국 소비자들은 가난해서 1,000원, 1,500원이면 좌절시킬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혹시나 불쾌하실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더럽게 가난합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가난한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도 흙수저 물었고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애도 흙숟가락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포기자예요. 흙맛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식한테는 그거 절대로 안 물립니다. 차라리 내가 평생 혼자 살고 말지 내 새끼 입에 흙숟가락 넣는 짓은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죄 짓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잡설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소비자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무서워졌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불매운동을 하실 때 최소한 판촉 따위에는 무릎 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암만 내가 못 입고 못 먹어도 푼돈에 내 자존심 굽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몰라 뭐 한 수십만 원 준다 그러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자존심과 양심의 가격을 매겨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격을 딱 정해두면 살면서 아주 좋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는 제 자존심은 10만 원이고요. 양심은 29억 9천만 원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돌마케팅 하면서 나쁜 홍보를 한다. 예를 들면 막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여러분들한테 사라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새끼가 29억 9천만 원을 받았구나. 예. 어제 마케팅 2번 올리면서 검색은 구글이 좋다 그랬는데 그거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글이 더 좋습니다. 진짜예요. 29억 9천만 원을 받았으면 내가 돌마케팅 2번 올릴 시간이 없지. 당장 내가 짝사랑하던 애 찾아가서 프로포즈하고 애 만들어야죠. 29억 9천만 원이면 흙수저 아니니까. 당장 결혼해서 애 낳을 겁니다. 근데 걔는 벌써 결혼을 했겠구나.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했겠네요. 참, 금수저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또 말이 옆으로 샌다. 여러분들, 더 똑똑하고 무서운 소비자 되시고요. 불매운동 하실 땐 그 기업이 뒤질 때까지 독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한국의 1세대 경영이 아니라 5세대 경영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업은 소비자 하기 나름이에요. 착한 기업, 나쁜 기업 따로 있나? 소비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기업.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기업도 바뀌고 경영도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대 경영자들이 왜 2세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까? 2세대가 3세대로, 3세대가 4세대, 5세대로 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사장이라도 그래요. 내가 1세대 경영을 하는데 장사해서 돈 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 경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하려고 경영을 바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1세대 경영을 하다간 기업이 깡통을 차기 때문에 경영을 바꾸는 겁니다. 기업을 바꾸는 거, 경영을 바꾸는 거, 1세대 경영을 5세대까지 끌어올리는 거, 이거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돌마케팅을 봐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1인 1답 우리 또래에서 치는 힘을, 젊을 때 놀자 티렉스에서 콘돔 패키지를, 향기가 있는 책 구보문고에서 도서 상품권을, F는 서럽다 아싸금요일에서 식사권을, 고품질 최저가격 고스트코에서 상품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찬 주세요. 아니면 그냥 29억 9천만 원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영혼을 팔아서 광고해 드릴 거예요. 끝!